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쉬고 돌아오셨습니까? 네, 약간 상투적인 멘트 같은데, 예,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할 때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는 약간 아래를 보는, 예, 것처럼, 예, 보이실 겁니다. 사실, 예, 제가 컴퓨터에다가 직접, 예, 이렇게 쓰기가 뭐해서 타블렛을 준비해서 타블렛에서 쓰다 보니까 카메라가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자꾸 아래를 보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오디오 시그널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연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번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시간에 오디오 퀄리티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마이크로 테크닉을, 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폰 테크닉, 레코딩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예, 시연을 해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그 시연을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이 뭐 지난주에 배우셨겠지만, 네, 그 라발리어 마이크, 핀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소리, 그 다음에 뭐 그냥 컨덴서 마이크를 활용했을 때 소리, 그 다음에 뭐 샷건 마이크를 활용했을 때 소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두는 것과 어떻게 두고 테스트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비교 영상을 할 계획인데 제가 시간이 되면, 네,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 후반에는 좀 디지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굉장히 단순한 기본적인 내용만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이나 멀티는 이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 이전 혹은 이후에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오디오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 앞으로도 배울 시그널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고요. 제가 왜 기본적인 얘기만 다룬다라고, 물론 디지털도 그렇고 아날로그도 그렇겠지만 제가 오늘 기본적인 것만 다룬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흥미있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흥미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제가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아마 다른 분야에서 혹은 다른 부분들로 넘어가시더라도 약간 왜 요즘 유행하는 게, 예, 그 넓고 얕은 지식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오디오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두고 계시면,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예,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디오 시그널은 시간에 따른 파형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포노토그래프를 볼 때도, 예, 지금 슬라이드에 보고 계시는 이 빨간색 파형들을 보셨을 거고요. 네, 이 시그널을 우리가 포노토그래프부터 봤죠. 네, 그래서 이 시그널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네, 이 파형을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그널을 전송하려고 하다 보니까 케이블, 전송할 수 있는 구리선이 하나만 있으면 지금 보이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이 파형이 높고 낮음만 있으면 과연 시그널 전송이 가능할까요? 이 높고 낮음은 전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높음은 이제 높은 전류, 예, 뭐 낮은 전류, 혹은 뭐 높은 전압 방식에 따라서 낮은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예, 케이블 하나에다가 전류를 많이 흘리거나 혹은 적게 흘리거나 전압을 높게 흘리거나 낮게 흘리면 가능할까요? 그럼 높고 낮음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네. 기준점이 없는 시그널은 시간에 따른 높낮이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디를 기준으로 얼마나 높은지 혹은 또 얼마나 높은 상태에서 더 높아질 수 있는지 낮아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또 하나는 수치화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예를 들어서 전압이 플러스 3V다. 이런 거는 이제 0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플러스 3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 3까지도 가능한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이 없는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높을지 얼마나 낮을지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만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고 얼마큼 높고 얼마큼 낮은지가 분간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점을 어디 한 군데 만들어 놔야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높고 얼마나 낮고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그널이라도 기준점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같은 얘기를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시그널의 기준점을 다르게 하면 그 기준점에 따라서 파형 해석도 달라지고요, 소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 위로도 시그널이 있고 아래로도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으로 플러스 시그널과 마이너스 시그널이 있는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은 플러스 시그널만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모양은 똑같지만 해석 방식이 달라지고요, 소리 자체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네요. 강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그널만 있으면 되지 않고요, 기준점도 같이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라운드 시그널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0V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시그널 전송을 위해서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그널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시그널 자체와 기준 시그널,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그 시그널을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디오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최소 이렇게 두 가지 시그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그널 전송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구별된 시그널, 오디오 시그널 자체와 기준 시그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경우는 이제 오디오와 그라운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언밸런스 시그널입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언밸런스드 시그널인데, 과거나 아니면 아직도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그러니까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 프로페셔널 말고 일반 컨슈머 제품이라고 표현하는데, 컨슈머 제품들은 여전히 언밸런스 시그널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언밸런스 시그널을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링이 하나가 있죠. 커넥터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부를 보시면 여기와 이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도 여기와 이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팁과 몸통, 슬리브로 나눠져 있어서 팁 슬리브 커넥터라고 부르는데, 영어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앞자만 따서 TS 커넥터, 팁 슬리브 커넥터를 TS 커넥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팁에는 시그널을 전송하고요, 그 다음에 슬리브에서는 그라운드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기준점 시그널을 보내게 되고요, 꼬다리가 원래 우리가 필요한 오디오 시그널을 전송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 가능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원래 우리는 뭔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게 오리지널 시그널이라고 치고요. 그것이 이제 언밸런스드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을 하는데, 주변에 노이즈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전기 노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주변에 다른 영향들, 자기가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영향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신하는 입장에서는 그 노이즈를 포함한 이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노이즈를 포함한 시그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의도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네, 받은 사람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시그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한 과학자들은, 그리고 이 산업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영향을 없애는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이걸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고 나면 오늘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띄워드렸는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답니다. 과연 이 세 가지가 과연 세 가지가 어떤 형식으로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기준 시그널은 있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정상의 시그널이 있고요.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보이시는 이 역상의 시그널을 추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 가지가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하여 노이즈 극복 컨셉입니다. 컨셉이 중요하죠. 이 밸런스 시그널의 컨셉은 노이즈 극복 컨셉입니다. 극복을 한번 해봅시다. 네, 코로나는 우리가 극복을 못하지만 노이즈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라운드나 일반 시그널이나 그 시그널 뒤집은 시그널이나 외부의 노이즈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여기 보이시다시피 세 개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꼬다리들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이 세 개 모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뒤집은 시그널하고 기본적인 시그널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이즈에 영향을 미친 단순화 그림인데요. 똑같은 위치에 어떤 특정한 노이즈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노이즈의 성분이 그라운드에도 기준 시그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노이즈의 성분을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그널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백업 플랜으로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데 역상 시그널에도 같은 노이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순서를 뒤집어요. 여기 인버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순서를 뒤집게 되면 어떨까요? 원래 뒤집힌 시그널의 순서를 다시 뒤집으면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힌 걸 다시 뒤집게 되면 정상 시그널이 되죠. 시그널은 정상이 돼 지금 뭐만 뒤집히게 되는 거죠. 제가 말을 더듬으면서 약간 천기누설을 했는데 노이즈가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이즈는 원래에서 마이너스로, 그다음에 원래 시그널의 노이즈가 플러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단순히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이시면 핫과 콜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더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그널의 크기, 원래는 A 정도의 소리 크기였는데 그 소리 크기가 2배가 되고요. 시그널에 영향을 미쳤던 노이즈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이즈 극복 컨셉입니다. 밸런스드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밸런스드 시그널에 사용하는 커넥터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링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몸통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꼬다리 팁과 그 다음에 중간 링과 그 다음에 바디 슬리브죠. 슬리브라고 돼 있어서 이 세 가지 앞자만 따서 TRS 커넥터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55 혹은 전공자들도 현장에서도 55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사실 55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이거 두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께 재보시면 65mm입니다. 그래서 55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 전공을 하기 전에는 55라고 불렀는데
전공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 이걸 공부하고 나서는 웬만하면 TRS 커넥터라고 부릅니다. 이 TRS 커넥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캐논 커넥터들이 있습니다. XL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논 커넥터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여기 보시면 원래는 XLR 커넥터라고 원래는 부르고요. 제임스 H 캐논이라는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캐논이라고 개발자 이름 붙어서 캐논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현재는 ITT 코퍼레이션이라는 데서 특허를 가지고 특허를 인수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아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핫 앤 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TRS는 팁이 핫이고요. 그 다음에 링이 콜드고 슬리브가 그라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XLR 커넥터는 커넥터를 잘 보시면 1, 2, 3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1번이 그라운드고요. 2번이 핫이고 플러스고요. 3번이 콜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밸런스 시그널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잊어버리실 거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언밸런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항상 수업을 시작하면서 리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언밸런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고요. 이 밸런스드 시그널부터 여러분들 앞으로 쭉 되는 부분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자장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장가였죠? 아니면 딴짓용인가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다음 강의를 촬영하기 전에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 학교에서 어떤 공지가 내려오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쉽지만 만약에 아무 얘기도 없으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통지 오는 대로 제가 그 정보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re we go again. Trying hard, but you wanna be my friend.